반갑습니다. 현대시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니라는 작품을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 속에 보이는 꽃이 바로 모란이라는 꽃입니다. 이 시는요, 전반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이렇게 사진 속에 보이는 꽃은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이 모란 꽃이라는 꽃을 소재로 해서요. 잠깐 피었다가 져버리는 그런 순간적인 아름다움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그것이 순간적으로 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화자의 비애감, 즉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커다란, 여기서 모란은 단순히 꽃이라는 존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삶의 소망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가치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한 슬픔, 이런 과정을 모란이 피고 지는 그런 과정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진을 뒤로 하고 뒤로 가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감상의 길잡이와 함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을 기준으로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봄의 기다림, 봄의 상실, 그리고 봄의 다시 기다림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순환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에서 다시 상실, 다시 기다림. 모란이 피길 기다렸는데 모란이 피었어요. 피었지만 잠시 피었다가 또 순간 며칠이 지나고 나면 져버리죠. 이게 봄의 상실로 봤고요. 그런 상실이 있지만 다시 또 꽃이 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봄의 기다림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바는 이 봄이라는 시어와 모란이라는 시어인데요. 이 봄과 모란은 어떻게 보면 시적 화자에겐 소망과 희망의 대상이라는 면에서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에게, 특히 자아에게 그 봄의 의미는 모란이 피어있는 동안이 정말 봄의 그런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봄이 져버리게 되면, 즉 봄이 진다는 건 즉 모란이 지는 거죠. 모란이 지게 되면 봄은 즉 모란의 의미, 즉 소망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 다 뒤로 하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이 모란의 상징성이라는 건데요. 모란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꽃, 플라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름다움이면서 동시에 희망이며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요. 또 그 모란이 져버림으로 인해서 이 글의 화자는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라는 구절을 사용을 해서 그런 모란이 져버린 봄의 상실감으로 인한 고통과 좌절을 또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설법, 즉 우리가 그 모순 형용이라는 것을 하죠. 찬란하다는 것과 슬픔은 어울리지 않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맞서 놓음으로써 좀 더 의미를 또 심층적으로 깊게 더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찬란한 슬픔의 봄. 우선 모란이 져버렸기 때문에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그 모란이 필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는 찬란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가 일제 강점기에 쓰여졌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희망과 소망은 어떤 조국의 광복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도 그려질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시대의 상황을 두고 감상하는 관점이라 해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핵심 정리로 가볼게요. 자, 핵심 정리에서는 우선 시는 자유시, 서정시, 낭만시, 순수시 참고만 하시고요. 성격에서는 유미적, 미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있고요. 낭만적이면 탐미적, 유미적, 탐미적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인은 남성인 김영랑이지만 이 시 속의 화자는 여성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적인 어조로 구성이 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미상관적 구성이 뭡니까? 수미상관이란 머리수, 꼬리미, 서로상 관계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가 있다. 이 시를 보시면요, 그 연의 구분 없이 행으로 쭉 이렇게 서술된 시이긴 한데
첫 행과 두 번째 행을 보시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이 구절과 마지막 연의 두 구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부분. 자, 이렇게 두 부분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거의 같은 구조로 끝나고 있죠. 물론 뒷부분에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부분만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구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수미상관적 구성은 처음과 끝을 같은 구절, 같은 형태로 끝냄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거나 은유를 살려준다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역설적인 표현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금 낭독해드렸던 찬란한 슬픔의 보물이 바로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꼭 기억해야겠죠. 또 고유어를 다듬어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고 상징법이나 반복법, 과장법이죠. 화요법 등을 적절하게 구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라는 곧 소망,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분석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서 모란은 바로 보람, 삶의 보람이나 소망 또는 희망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기서의 봄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행의 내용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으로 즉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봄이 와서 모란은 피었죠. 피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거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냥도 아니고요. 모란이 떨어져 버린 날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뚝뚝이라는 의성어를 사용을 해서 시적 화자의 절망감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뚝뚝이라는 의성어는 바로 시적 화자의 절망감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라고 하죠. 여기서 봄을 여윈, 봄을 이별한 이런 얘기죠. 봄을 이별한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여기서 비로소라는 건 시적 화자가 그런 슬픈 상황, 즉 모란이 저버린 상황을 알면서도 소망과 함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봄을 여윈 슬픔. 여기서 봄은 곧 모란과 동일시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의 보람, 즉 의미, 이유 등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점점 더워지게 되면 꽃은 시들어버리게 되죠. 바로 여기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은 모란이 시들어서 사라져버린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여기서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했어요. 즉 모란을 잃은 슬픔, 단순히 꽃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이 모란은 곧 삶의 보람과 소망이라고 했죠. 자, 이런 보람과 소망이 사라져버린 시간을 서운케 무너졌느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을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자, 여기서 360날을 운다고 표현했죠. 과장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어떻게 사람이 운다고 해도 아무리 슬퍼도 360일을 계속 울 수 있겠어요. 자, 그만큼 화자의 슬픔의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0날. 그래서 모란을 잃은 슬픔, 공허감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우선 여기서 역설법 쓰였다는 것은 앞서서도 이미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수사법이 하나 더 있죠. 뭔가요? 바로 도치법입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사실은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일부러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것을 뒤로 빼서 의미를 좀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마지막 두 행은 앞에 첫 두 행과 구성 내용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1, 2행의 수미 반복이라고 해서 수미상관법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죠. 역설법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망의 시련이 지니는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찬란하는 모란이 피었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를 얘기한다면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그런 어떤 절망감과 그런 또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블로그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신으로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용 정리 잘 해두시고요. 수능에서 또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강의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